이제 드디어 시조 중에서 연시조에 대해서 한번 작품을 통해 만나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거고요. 자, 147페이지를 펴주시고 선생님이 나눠드린 유인물로 했을 때는 도산 12국이라고 해가지고 12개의 시조가 있는 거를 펼치도록 할게요. 오늘 12개의 시조 다 할 거거든요. 자, 7교시지만 좀 힘내자. 그래도 선생님이 7교시를 기다리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왜요? 끝나니까. 보통은 그래도 이제 수업이 끝나니까 라는 마음이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사실 7교시를 기다리는 첫 번째 이유가 바뀌었습니다. 집에 가서가 아니에요. 7교시에 2학년 1반을 만나기 때문이죠. 너무 왜냐면 실제로 좀 소통도 더 잘 되고 행복한 얼굴들이 가득한 곳으로 가면은 진짜 하고 싶죠. 지금 앞에 계신 혜주가 어쩜 저런 오글거리는 말을 입에도 치맥도 안 바르고 이렇게 하는가 하는 감탄하는 표정으로 저를 봤었던 것 같은데 네. 근데 진짜 저는 2학년 일반 수업을 되게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선생님이 연구 수업 선택하는 것도 일부러 2학년 1반으로 선택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마음에 들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다음 주 화요일인데 배신하지 않겠죠? 네, 재밌게. 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하고 도산 12국 선생님이 미리 이렇게 세팅도 다 해놨거든요. 요거 여러분하고 펼칠 텐데, 자, 도산 12국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산 12국은 여기 앞에 보시면요, 이게 크게 누구? 이황 천원권에 들어가시는 그 위인이신데요. 웬만한 위인도 집회의 종류가 한계가 있으니까 집회에 들어갔다는 거는 우리나라 위인 중에서도 탑티어급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학자가 퇴계 이황과 율곡 이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퇴계 이황은 몇 원? 1,000원. 그리고 율곡 이이는 5,000원이란 말이야. 근데 이것 때문에 이황의 후손들이, 사실 이황의 직계 후손들은 여전히 요새도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이황의 후손들이 실제로 한국은행, 우리나라 뭐 한국조폐공사의 역할까지 하는 한국은행에다가 직접 문의를 하고 따진 적이 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아니, 우리 조상님이 1,000원에 들어간 거 뭐 어떻게 보면 영광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지만 이가 5,000원이잖아요. 왜 우리 이황님이 집회 단위가 더 작은 단위가 됐습니까? 이렇게 따진 거예요. 화가 나서 따졌는데 그런 말도 하죠. 아니, 이 계보로 올라가면 이의 스승의 스승뻘이 우리 이황 선생님이 같은 시대에 활동을 했는데 이황 선생님이 높으면 더 높아야 되는 거 아니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그 한국은행 누가 아주 절묘한 대답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건 충분히 아는데 뛰어난 위인은 모두가 다 알고 더 많이 만나고 더 많이 보면서 존경의 심을 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5,000원하고 1,000원 중에서 어느 게 더 많이 보급이 됐어요? 1,000원이 더 많이 보급됐으니까 더 훌륭한 분일수록 더 많이 만나라고, 일상생활에서 더 많이 보고 얼굴을 보면서 존경심을 품으라고 저희가 그렇게 배치를 했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넘어갔다는 썰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두 사람은 그냥 우리나라 학자 중에서도 각자 동인과 서인을 대표하는 학자라고 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도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죠. 교사의 역할, 교수의 역할도 했었고요. 실제로 도산 12국이라고 하는 건 도산에다가 서원을 만들어서 후학을 양성하는데 더 매진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 고인도 날 못 보고라고 하는 건 도산 12국 12개의 연시조 중에서 9번째만 여기에다가 배치를 한 거예요. 근데 선생님은 좀 아쉽지. 굳이 도산 12국을 할 거면 12수는 다 못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앞부분에 하나, 뒷부분에 하나 정도는 제시를 해줘야 연시조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이 12개의 시조를 여러분한테 다 가르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너무 사악했나? 네,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새 보면 당연히 도산 12국이니까 몇 개의 작품이 나와 있을까요? 12개의 작품인데 이걸 반으로 가려면 뭐 플러스 뭐? 6 플러스 6이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왼쪽 상단 부분에 뭐라고 적혀져 있어? 언지. 여기는 오른쪽 상단은 언학. 그래서 여러분 여기 언지, 언학에다 각각 적도를 하겠습니다. 비어있는 공간 있죠? 같이 적도를 할게요. 언지는 자연에 묻혀 사는 삶의 즐거움. 자연에 묻혀 사는 삶의 즐거움. 그러니까 자연 친화의 노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적어주시고요. 잠시만, 내가 적으면 되잖아. 자연에 묻혀 사는 삶의 즐거움. 자, 그 다음에 언학은 학문을 정진하는 자세. 자, 그러면은 그냥 핵심 키워드만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를 해보자면, 자, 언지 부분은 자연이 핵심이에요. 자, 그리고 언학은 당연히 뭐가 핵심일까요? 네, 학문이 핵심이라는 생각으로 여러분하고 빠르게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6개의 시조들은 다 웬만하면 왜 시조가 선택지로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3줄밖에 안 되고 5개 1번부터 5번까지 포섭을 시킨다고 해도 그렇게 분량상으로 부피상으로 그렇게 문제가
이해가 안 되니까 하는데 얘네들은 대부분 수능이나 전국연합 학력평가에 나왔던 애들이에요. 선택지로서. 그러니까 요거 알아두면 앞으로 시조할 때 좀 알턴이를 뽑은 상태에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서 언지 첫 번째 제1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고고. 자, 같이 볼게요. 자,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려. 자, 이거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니? 우리가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시조는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정몽주의 단신가예요. 근데 정몽주의 단신가는 사실은 이방원이 얘기한 하여가에 대한 답가였거든요. 뭐 하여가가 어떤 거냐면 이런들 어떠하고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럼치기 뭐 얽혀진다 어떠하리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도 이와 같이 좋게 가자고 뭐 이렇게 해서 회유하려고 했는데 아니 나는 골 100번 죽어도 네 편 안 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런 표현이 굉장히 그러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모든 게 좋다라고 할 때 자주 쓰였던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초야우생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야우생은 뭐냐? 자, 초야가 시골이에요. 시골에 묻혀 사는 어리석은 서생, 어리석은 뭐 선비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한다 해도 어떠하려? 왜 근데 지금 초야우생이라고 하냐? 시골에 사는 삶을 어리석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나가? 시골에서 살았어. 나 같으면 서울 가서 살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하면 어떠하리? 난 괜찮아. 이런 삶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물며 천석고황을 고쳐 무슨 하리오라고 했어요. 고쳐서 무엇 하리오. 자, 근데 이제부터 여러분하고 지금 오늘 얘기하는 거 되게 중요한 거 지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같이 하나 펼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강호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강과 호수를 뜻하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천석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요. 자, 연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다 어떤 말을 하는 거냐면 자연을 대표하는 사물을 가져와서 자연을 칭하는 말이에요. 사실은 강과 호수 말고도 자연물 되게 많죠. 근데 강호라고 하는 건 그냥 자연을 대표해서 한 대유법 정도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그럼 천석은 뭐냐면 이게 샘천자의 돌석자예요. 우리가 어떤 샘물 있는 곳 가면 돌도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 물으면 굉장히 맑고 깨끗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연하는 안개와 노을입니다. 안개와 노을인데요. 다 자연 풍경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요걸 하는 말이 다 뭐냐면 자연을 얘기하는 말들이에요. 얘네들이. 근데 여기에서 두 글자씩을 합쳐주면은 자연 친화를 상징하는 사자성어들이 이렇게 탄생을 하게 되는데 하나가 바로 뭐냐면 강호지병이고요. 또 하나가 천석고황 바로 방금 전 도산시비고 1수에 나왔던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연하 고질이에요. 자, 여러분 혹시 고질병이란 말 들어봤어요? 네, 고질병이란 게 잘 안 낫고 내가 거의 지병으로 계속 안고 사는 병을 고질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친구들 중에서 혹시 내가 살면서 좀 답답함을 많이 느끼는데 그게 명치 쪽에 갑갑함을 이렇게 느껴봤다 하는 사람. 네, 여러분들이 아직 꼬꼬마 고등학교 2학년 낭낭 18세밖에 안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꽉 막히는지 힘든 거 느껴본 적이 있죠. 명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고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어요? 근데 이 고황에 병이 든 걸 고질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지병도 역시 고질병을 그냥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강호에 병이 들었다? 강호에 자연의 질병이 들었어요? 선생님 환경오염? 이건 아닙니다. 당시에 환경오염 개념이 없어요. 자정작용으로 다 처리가 됐어요. 이건 뭐냐면 강호를 그리워하는, 자연을 그리워하는 상사병입니다. 우리가 가끔 여행 떠나고 싶다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너무 바쁜 현대인의 일상 속에서 맨날 회사집 이렇게 하고 있는데 떠나고 싶어. 나 자연하고 그냥 함께 한가로이 보내고 싶어. 그런 그리움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자연을 그리워하는 병, 이걸 천석고황 연하고지 강호지병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나오면 무조건 뭐와 관련된 거다? 이게 자연 친화와 관련된 사자성어고요. 또 가장 대표적인 사자성어가 물라 일체가 있죠. 이 물이 보통 우리가 이런 사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옛날에 이 물이라고 하는 말은 나를 제외한 나의 환경, 배경 이런 모든 것도 다 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경지를 물화일체라고 얘기하면 지금 얘기했던 걸 왜 선생님이 보여주냐면 앞에 나온 것들이 다 똑같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도 보면요. 천석고황을 고쳐 무엇하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는 내가 강호를 그리워하는 마음, 그런 병을 버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만큼 나는 자연과 함께하고 싶어하는 그런 다짐을 또 다른 표현으로 했어요. 고쳐 무엇하리요라고 질문했지만 사실은 이거는 서류법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런데 어떠하면 저런데 어떠하리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문장 구조가 비슷하죠? 무슨 법이 나왔어요? 네, 대꾸법. 오케이, 좋아. 오늘 아주 그냥 제대로 해버려야지. 연하로 집을 지금 연하 고질이란 말은 안 나왔지만 이것도 역시 자연 친화를 상징하는 배경이 나왔죠? 연하 안개와 노을을 집을 삼고 자, 풍월로 벗을 삼았어요. 근데 풍월이라고 하는 거는 자, 당연히 바람과 달인데 얘 친구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마치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처럼 표현했으니까 이것도 당연히 의인법이죠? 그리고 당연히 여기도 백구법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태평성대 병으로 늙어가네 이렇게 늙어나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 병이라고 하는 게 이 사람이 암에 걸렸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아까 말한 강호에 대한 그리움의 병을 가지고 있는 거일 수도 있고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그냥 노쇠해졌다는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이제 이 중에 바라는 거는 허물이나 없고자 이 사람이 참 깨끗한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허물이나 없는 거는 바로 뭐냐 헛된 욕심이나 그런 잘못 같은 거 하지 않고 곱게 좋은 평가를 받으면 늙고 싶다. 자연과 벗을 삼아서 좋게 하고 싶다.
자,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워요. 하지만 선생님하고 함께하면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갑니다. 순풍이 죽었다 하니, 자, 누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순풍이 죽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이 어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순풍은 순박한 풍습입니다. 근데 순박한 풍속이 죽었대.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 참 착해요? 이런 세상의 풍습이 죽었다라고 했는데 그걸 뭐라고 했냐면 그 말은 야 진짜 거짓말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이황은 세상에 대해서 착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나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착하다. 왜냐면 야 세상 다 뭐 순풍 죽었지 뭐 이렇게 얘기한 게 거짓말이라고 했으니까 순풍은 살아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인생이 어질다라고 했어요. 사람의 삶은 어질다라고 하니 이건 진실로 옳은 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역시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한테 여기서 질문. 자, 이황은 성선설을 믿을까요? 성악설을 믿을까요? 네, 성선설을 믿는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근거가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들 뭘 될 수 있어야 됩니까? 이 구절을 얘기를 하고 이황의 판단이 나와 있는 거죠. 천하의 허다 영재가 소교 말씀할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허다 영재는 세상에 그 많은 수많은 슬기로운 사람들, 우리가 뭐 영재반 이렇게 얘기하죠. 똑똑한 사람 영재라고 하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슬기로운 사람이 소교 말할 것인가? 소교 말하지 않는다. 이것도 역시 설의법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아까 여러분 다시 한번 올라가가지고 1수와 2수 같은 경우에는 초장이 대꾸를 이루고 있죠. 근데 지금 3수는 뭐가 대꾸를 이루고 있죠? 초장과 중장 이렇게 행을 나눠서 이렇게 대꾸를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유란이 제곡하니 라는 난초입니다. 난초가 어디에 있냐면 계곡이야. 골짜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이 듣기 좋해. 자연이 말하기 이게 듣기 좋대요. 배구는 뭐냐면 이제 흰 구름이죠. 흰 구름이 산 속에 있으니 자연이 보기 교해 이렇게 얘기해서 보기가 좋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무슨 법을 이루고 있죠? 대꾸법을 잊고 있고요. 이 중에 피미의 1인을 더욱 잊지 못하해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한자가 너무 많으니까 이 한자를 다 알기가 힘들면 어떤 방식도 여러분이 생각하면 되냐면요. 두 번째, 네 번째 글자를 합쳐보세요. 이게 은근히 주요한 방법이기도 한데요. 이게 두 번째, 네 번째 글자를 합치면 뭐가 되지? 미인이 되는 거니까 미인을 더욱 잊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자연 속에 아름다운 자연 속에 이렇게 놀러 와가지고 경치를 구경을 하고 있어. 근데 혹시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있어요? 근데 찐사랑이 어떤 경우냐면 이런 거예요.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 내가 다 먹어야 돼. 이게 아니라 맛있는 음식 먹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한테 이 맛을 보게 해주고 싶단 말이야. 맛보게 해주고 싶단 말이야. 그런 마음이 들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의 찐사랑이에요. 알겠어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마음을 자연스럽게 품게 돼요. 당연히 경치를 봤는데 보고 듣기 좋은 아주 훌륭한 경치 속에 노출되어 있으면 내가 누구를 그리워할까? 이 사람하고 같이 왔으면 참 좋았겠다. 그러니까 미인을 잊지 못한다는 건 그 사람과 같이 함께 하고 싶다는 얘기고, 만약에 이 미인이 임금님이면 뭐 또 충성의 느낌도 섞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근데 내가 진짜 생각하면 조금 아쉬운 게 이 사람들이 활동했을 때 정철도 그렇고 이황도 그렇고 미인으로 칭한 사람이 다 선조 임금이란 말이야. 나라 버리고 도망간 사람. 그러니까 참 이 사람이 위기 상황에서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난다고 실제로는 꽤 매력이 있었던 사람인가 보지? 참 그렇단 말이야. 참 그렇습니다. 산전의 유대하고인데 여러분들 얘 잠깐 확대를 해볼게요. 얘는 반드시 기억하세요. 정자 배자입니다. 뭐 만월대 막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무슨 정 이런 거 나오고 그렇게 하면요. 자, 대, 정, 각에 해당하는 한자 성어가 나오면 웬만하면 자연 얘기 나올 거란 얘기예요. 우리가 정자가 우리 학교도 있지. 우리 학교 어디에 있냐면 저기 분수대 있지. 학교에서 생활관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 중간에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있는 건물도 어떻게 보면 정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정자 있는 곳에 여러분들 보시면 거기 바로 밑에 물이 있어요. 네? 연못 같은 거 이렇게 있죠. 자, 보통 뭐 건물이 있는데 이렇게 정자가 되어 있는 건물은 벽이 있는 건물이 아니고요. 기둥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공간이 튀어 있어가지고 경치 관람 잘하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대자, 각자, 루자, 대정, 각, 루 이렇게 오게 되면 보통 여기서 자연 경관, 경치 감상 이렇게 하겠다라는 얘기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이제 보겠습니다. 산 전에 산 앞에 뭐가 있냐면 유대, 정자가 있어요. 알겠죠? 그런데 이제 정자 아래에는 뭐가 있다? 물이 있도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요. 노래 중에서 되게 유치한 노래지만 여러분 다 아는 노래가 있는데,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간 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는 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긴 것은 기차, 기차는 빨라, 빠른 것은 비행기, 비행기는 높아. 그 다음은 난 뭔지 모르겠는데 여기까지는 알아. 근데 이렇게 여기의 끝부분이 다음 문장의 첫 부분하고 연결돼서 끊임없이 줄줄이 이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무슨 법이라고 하냐면
연세법이라고 얘기해요. 물론 끝말잇기이기도 하죠. 네. 근데 이 끝말잇기를 표현법으로 쓴 게 연세법인데 이 연세법이 정말 잘 나와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우리 147페이지라는 거예요. 자, 147페이지 여러분들 같이 볼게요. 고인도 날 못 보고가 나왔어요. 자, 고인도 날 못 봤어요. 근데 나도 고인을 못 뵀어요. 이건 A라고 할게요. 근데 이게 어디서 또 나와요? 중장 첫 번째 부분에 나오죠. A. 그리고 여던길 앞에 있으니 이게 B라고 한다면 종장 첫 부분은 또 뭐가 나와요? 여던길 앞에 있거든요. 또 B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요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이것도 당연히 무슨 법이에요? 네, 연세법.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얘가 도산 12국의 몇 번째 수라고 했냐면 9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연세법이 나오는 게 5수랑 9수다. 알겠지? 그걸 알아두고 이렇게 갈게요. 자, 때만한 자, 갈매기는 오명가명 하거든. 왔다 갔다 하는데 어쩌다 깨끗한 백구. 자, 여러분들 얘도 그 어디야? 관동별곡에도 나오거든. 백구는 오늘날 백구라고 하면은 흰강아지 막 이렇게 생각할 텐데 아니야. 백구는 하얀 갈매기입니다. 갈매기. 자연 예쁠 때 날아다니는 애가 딱 두 개의 애가 많이 나오는데 하나는 갈매기, 하나는 학. 그쵸. 비둘기는 어디나 있고. 비둘기는 어디나 있습니다. 예, 근데 어찌됐건 어찌다 교교개꾸는 머리 마음 하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머리는 멀리, 마음을 두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멀리 마음을 두는 거. 왜냐면 쟤는 멀리 있잖아. 그러니까 쟤랑 나랑 좀 같이 놀고 싶은데 너는 왜 멀리서 있니?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투정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육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춘풍의 화만산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화만산. 만자는 기억하세요. 우리가 뒤에 가서 만음도 배울 건데 만자는 가득 찰 만입니다. 그러면은 산에 뭐가 가득해? 꽃이. 네, 꽃이 가득하고 추야의 월만대라. 야, 대가 뭐였어 아까? 대가 뭐였어? 정자였지. 정자에서 달이 가득하다는 건 뭐냐면 달빛이 가득하다라는 얘기야. 이해가 돼요? 네, 월만대라. 어렵지. 근데 어려운 것도 왜 어려운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자, 지금 이야기 나온 김에 얘기를 해보자. 왜 어려워? 한자어가 많아서 그래. 응? 실제로 이분이 학자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자만 계속 주구장창판 학자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이 도산 12국을 만든 이유가 있어요. 우리 인간에 대한 믿음과 좋은 풍습과 그리고 학문을 열심히 수양하자고 하는 교훈을 다 담아서 노래를 부르려고 하는데 한시로 노래를 부르면은 사람들이 따라할 수가 없다. 왜냐면 우리말을 잘 담아내지는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말을 잘 담아내려면 우리 글 노래라고 하는 시조로 만들어서 불러야겠구나라고 첫 번째 그런 마음으로 얘기를 했고 이게 이 시조 작품 바로 전에 앞에 이 시조를 창작한 창작 취지를 이미 글로 적어놨어. 그 취지가 이미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목적의식이 있어서 만든 목적 문학이에요. 실제로도. 그런데 습관은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우리말로 해야 우리 글로 해야 우리 노래가 퍼져가지고 노래가 유행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셨는데도 한자어가 많아요. 네. 그 최대한 자제를 하신 거죠? 네, 맞아요. 근데 이게 맨날 하셨던 분이라 어쩔 수가 없나 봐. 그래서 우리말 우리 노래 부르겠습니다 해놓고 한자어 거의 절반을 넣으셨더라. 그래서 어렵습니다. 알겠죠? 네, 그쵸. 사시가음 한번 볼게요. 사시가음. 사계절에 느끼는 아름다운 흥취. 가영아, 내가 물어볼 거 있어. 가영아. 자, 가영이 우리 반에서 내 대답 제일 잘해줬던 친구인데 가영아, 나 너 진짜 이거 물어보려고 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미안해, 대답 좀 해줘. 가영이의 가짜가 무슨 가짜예요? 나 이거 진짜 대답을 들었어야 했거든. 까먹었어? 혹시 절세 가인할 때 가짜 아니에요? 아니야? 네, 팝하고 영만 그래. 자, 그러면 이거 잠깐 볼게요. 우리 가영이랑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절세 가인할 때 가짜는 아름답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사시사철 아름다움을 보며 느끼는 흥취입니다. 흥취가 사람과 한 가지라. 자, 여기에서 이제 나온 거예요. 자, 이제 봅니다. 아까 선생님이 내가 아닌 내 주변의 모든 환경까지 포함해서 다 어떤 단어라고 얘기했지? 한 글자로. 네, 물이라고 했어요. 이 사시가음이 물이에요. 사람과 한 가지라는 사람은 나겠죠? 한 가지라는 하나다. 이게 뭐라? 일체가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와, 이게 그냥 대박이다, 진짜. 와, 어약연비 운영총과 멋지다. 물고기 날뛰고 물고기를 낚아채려고 하는 솔개가 날아다닌다는 얘기가 어약연비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물고기가 도약을 하고 새가 날아요. 알겠죠? 그냥 주변 풍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운영청각은 뭘까? 구름 그림자의 그 하늘의 밝은 빛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아주 좋은 풍경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하물며 어약원비 운영청각이야. 어이 그지에 있을 곳. 이 아름다움이 사시사철의 아름다움도 한 가지인데 이 풍경의 아름다움도 끝이 있을 거라고 물은 거예요. 끝이 있을 거? 끝이 있다 없다?
사실은 이미 답을 정해놓고 물어본 거니까 뭐야? 네, 서리법.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다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의 즐거움 이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수능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온 거는 이제 언학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근데 언학이 오히려 한자어가 좀 더 해볼 만해. 네, 그리고 언학은 워낙 많이 나왔어. 진짜 많이 나와가지고 그리고 우리 교과서에도 있고 칠수 빼고 네, 칠수부터 좀 짜증이 나는데 아니 미안 할수도. 자, 천운대 돌아들어. 대가 뭐라고 했어요? 정자라고 했어요. 그냥 정자. 왈락제 쇼시한대라고 나와 있는데 천운대 정자를 돌아가지고 이제 왈락제라고 하는 이 제자가 고개예요. 고개. 그냥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경치 좋은 장소를 왔다 갔다 하는데 소세한다는 말이 뭐냐면 깨끗한 데야. 근데 이 소세한 데는 많이 나와. 소세라는 말이 깨끗하다, 맑고 깨끗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권생애로 낙사가 무궁하여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요 그냥 짝대기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오늘날 말로 그냥 다 주격조사 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권생애 하루에 한 권씩 30년을 읽으면 만 권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내 만권생애가 즐거운 일로 무궁하여라. 끝이 없구나. 이 중에 왕래 풍류를 잃어 무엇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생각을 해보자. 내가 시골로 갔어. 자연에 묻혀가지고 서원을 만들어서 학생들 가르치고 거기서 재미있게 이렇게 살고 있어. 그래서 즐거움이 끝도 없는 거야. 책 보면서 사는 즐거움이. 그런데 이 중에 가끔씩 친구가 온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가끔씩 마을에 잠깐 나가보면서 세상을 한번 보는 거지. 이렇게 왕래 오고 가며 하는 이 풍류가 어떻다? 니러 무엇하려? 말해 무엇하리? 말할 필요 없다.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참 긍정적인 분이에요. 사람에 대한 믿음도 참 강하시고 참 선량한 노래 그 자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도 근데 이걸 가르치면서도 이렇게 살면 참 좋겠다. 근데 2학년 1반 오면 또 그런 느낌이 나기도 하면 네,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제 보겠습니다. 내정이 파산하여도 농자는 못 듣나니. 드디어 나오는구나. 내길이 중천하여도 고자는 못 보느니.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제 볼게요. 내정은 바로 뭐냐면, 우레소리예요. 우레소리. 그러니까 벼락이 엄청 친 거야. 그렇게 해서 벼락에 산을 때렸나 봐. 그래서 파산. 산이 깨졌어요. 엄청난 일이죠. 그래도 농자가 뭐냐면, 자, 귀머거리예요. 귀머거리. 귀머거리는 당연히 들을 수가 없고 엄청 큰 소리가 나도. 근데 백일이, 자, 아주 밝은 해가 중천 하늘에 제일 높이 떠 있어도 고자는 못 보느니. 자, 이 고자는, 자, 그 고자가 아니고요. 자, 뭐냐면, 자, 봉사예요. 신봉사할 때 눈이 안 보이는 사람. 알겠죠? 지금 말씀드리면 이 농자와 고자는 좀 장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목총명 남자로 농고같이 마로리. 이게 뭐냐면 우리는 이목, 눈과 귀가 굉장히 밝은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멀쩡한 정상인이니까 농고처럼 하지 말자. 보고도 듣고도 그렇게 모른 척 하지 말고 잘 보고 잘 듣자라는 얘기예요. 이게 어떤 의미도 사실은 함의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은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얘기 들었죠. 지금 이 언학은 학문 수양의 자세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모르면 예를 들면 봐봐. 컴퓨터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보자. 컴퓨터 화면에 모니터에 이상하게 지지직거리고 잘 안 나와. 그런데 우리가 그냥 겉에 있는 본체만 가지고 이렇게 봤을 때 그냥 컴퓨터 본체를 펑펑펑 때린다거나 아니면은 효과적이긴 해. 혹은 전원 버튼 눌렀다 떴다 리셋 버튼 눌렀다 뗐다 보통 이렇게 하지만은 정말 컴퓨터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케이스로 가려져 있지만 그 안에 있는 부품에 VGA 그래픽 카드가 어디에 꽂혀져 있고 램이 어디에 꽂혀져 있고 전선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연결이 끊겼을 수도 있겠다는 게 감이 오죠. 왜냐면 뭐에 대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컴퓨터 부품에 대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아는 만큼 뭐한다? 보인다. 그러니까 우리가 농자 오자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목총명. 자, 눈과 귀가 총명한 사람으로 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공부는 열심히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게 이 사람은 착해서 이렇게 좋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런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야, 니들 공부 안 하면 다 고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게 굉장히 유명한 거여서 우리 147페이지에도 되어 있죠. 아까도 말했다시피 고인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은 못 뵈요. 근데 이게 또 여기로 가죠. 그리고 요게 또 여기로 가니까 이게 연세법이라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 내용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워서 볼게요. 고인이라고 하면 옛날 사람인데요. 이 옛날 사람이라고 한 게 옛날 사람이야 촌시려 이런 느낌의 옛날 사람이 아니고요. 이 사람들은 성인입니다. 성현. 아주 성스러운 현자라고 생각하면 되고 우리가 보통 자자가 들어가는 사람들이 가장 대표적인 자 들어가는 사람 누가 있지? 네, 공자, 노자, 맹자, 주자. 물론 이 사람은 유학을 했으니까 도교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노자는 여기다가 안 적을게요. 한비자 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할 때 공자, 맹자, 주자도 날 못 봐요. 왜 못 봅니까? 죽어서지 죽었으니까 못 보는겨. 알겠죠? 옛날 사람이잖아. 돌아가신겨. 근데 그 사람도 날 못 봐요. 근데 나도 고인을 못 봐. 왜? 죽어서 못 보는겨. 그런데
그렇게 옛날 사람에서 내가 못 본다 하더라도 여던길, 드디어 여다가 나왔네. 여다 두 개 있다라고 했어. 뭐하고? 가다랑 살다. 자, 여던길은 무슨 길일까? 가던 길이 좀 비슷할까? 살던 길이 비슷할까? 뭐 다 맞아요. 그 사람이 살았던 인생길이 앞에 있으니라고 해석을 해도 되고, 가던 길, 그가 걸었던 행적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그의 인생과 행적이 앞에 있어요. 왜냐면 책으로 적어놨잖아. 응? 사소삼경으로 적어놨단 말이오. 이제 여던길 앞에 있거든. 아니냐고 어쩔고, 안 가고 어떡하겠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지행합일적인 정신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행합일적인 부분이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공보기로 아주 모범을 잘 보여주셨는데 내가 안 가고 어쩔게요. 가야지. 열심히 돈 받자. 위인전기 왜 읽어요 우리가. 그거 보고 꿈도 키우고 멘토 삼아가지고 나도 열심히 그 좋은 걸 받아들여가지고 훌륭한 사람 되자는 거 아니요.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볼게요. 자, 당시에 여던 길흘, 길자 이제는 시읒정성 체언형거 우리 다 알죠? 그러니까 계속 길흘이 나온다. 당시에 여던 길을 몇 해에 버려줬어요. 어디가 다니다가 이제야 돌아온 거 라고 얘기했어. 당시에 가던 길을 몇 해를 버려두고 이 사람이 아마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잠깐 딴청을 피웠나 봐. 몇 해 동안 돌아갔나 봐. 실제로는 이황이 있는데 이황은 남인 쪽이고 북인 쪽에 남인이 조식이었나 북인이 조식이었나 남인과 북인 중에 뭐 여튼 조식이라는 사람은 한 번도 벼슬을 안 했고요. 근데 또 이황 이 사람이 너무 훌륭한 사람이니까 왕이 맨날 불러. 그러면 벼슬을 합니다. 그리고 몇 개월 있다 또 낙향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실제로도 동일품 대제까지 갔었죠. 아주 그러니까 대단한 스승이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약점이 나중에 후대 사람이 한 게 이 사람이 벼슬 안 한 선비는 아니고 벼슬을 했으니까 아마 당시에 여던 길을 몇 회를 벌어놨어요. 벼슬을 했다는 얘기죠. 어디가 다니다가 이제야 돌아온 거 다시 이제 도산성어 와가지고 학문 정진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야 돌아오니 연대 마음 마로리 다른 데 마음을 마로리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딴 데에다가는 마음 쓰지 않고 이제 드디어 학문 쪽에 집중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와 드디어 내가 원하는 게 나왔다. 자 청사는 어찌하여 만고에 만고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푸르르한 얘기예요. 유수는 흐르는 물은 어찌하여 주야에 그치지 아니하는 거. 우리 시냇물 같은 거 보면은 낮에 보면 물 흘러야 안 흘러요? 흘러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밤에 보통 시냇물 보러 안 가잖아요. 그럼 밤에 이렇게 자고 있을 때 시냇물은 너 자고 있으니까 내가 그때 좀 농땡이 피워서 잠깐 그쳐야지 합니까? 아니죠. 항상 흐르죠. 얘는 주야에 그치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거는 어떤 거냐면 변함없는 성질인데 그러니까 성실하다는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도 그치지 말아서 망고상처 항상 푸르리려 항상 깨끗하려. 자 선생님이 예전에 대학생 때였는데 어떤 교수님이 개강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첫날 갑자기 휴강을 한다는 거예요. 개꿀?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근데 다음 주에 오셨는데 표정이 안 좋으셔.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휴강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오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그분이 문법 교수님이셨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학문을 잘 닦아야 됩니다. 학문을 잘 닦아야 돼요. 학문을 열심히 닦으셔야 됩니다. 잘 안 닦으면 안 돼요. 갑자기 그 얘기를 하시더니 미안합니다. 이 강의는 폐강될 것 같아요. 제가 수술해서 좋지가 않거든요. 라고 하면서 나가셨어. 이게 무슨 얘기인가 했는데 이분이 치질이셨던 거야. 치질 수술을 하셨어. 근데 이분이 나름의 자기는 도움 이유여 개그라고 하셨나봐. 학문을 잘 닦아야 된다는 게 우리가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음문적으로 하면 얘가 비어있는 게 비음이고 이게 비음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음자가 돼가지고 학문이 되잖아. 나는 진짜 생각할 때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였는데 학문을 잘 닦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얘기하시고 그냥 가버리셨다니까? 그러니까 나한테는 4년 동안 임팩트가 가장 큰 분이시기도 하지. 자 어찌됐건 그래서 학문을 잘 닦자. 학문 수양의 자세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치지 마라. 학문 닦는 거 미안해. 자 학문 닦는 거 그치지 말아서 그냥 망고상정하리라 깨끗하리라.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무부도 알며 하거니 기 아니시운가. 기가 뭐라고 해서 경기체할 때 기. 그것이 아니시운가. 무부는 어리석은 사람인데 그게 아니시운가라고 물었어. 성인도 못다 하신. 하지만 성인도 못다 하는데 그것이 아니 어려운가.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는데 뭐야? 학문이에요. 학문. 알겠어요? 어리석은 사람들 초등학생도 공부해야 안 해요. 하죠. 근데 우리 대학원이나 선생님 같은 사람도 여전히 아직도 공부해요. 공부를 끝없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쉬운 속성도 가지고 있고 어려운 속성도 가지고 있는데 쉽거든 어렵거든 간에 이걸 계속하면서 늙는 줄을 모를 만큼 뭐하자? 몰두하고 학문을 잘 닦자. 이렇게 얘기를 한자 학문 수양의 자세가 잘 나와 있는 우리 도산 12국 다 만났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네. 학문을 잘 닦자. 네네.